오늘은 이생규장전이 미스터방 뒤에 학습활동에 있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공통점 차이점도 그렇고 조금 학교에서 설명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그냥 요것만 보고 가시라고 간단히만 조금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우선 이론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니까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나 관찰을 다 하는 시점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보시면 인물의 만남과 이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만남이 사랑이야. 그 다음에 이별이 이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남 이별의 반복 구조로 하셔도 되고,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행복한 발단, 이거 자체가 뭐야? 만남이야. 사랑이라고 하셔도 되고, 1차 시련이 이별입니다. 또 만남이 일어나고 또 이별을 하는 거야. 또 만남, 또 이별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 또는 사랑과 이별의 반복 구조라고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반복이니까 효과는 뭐겠어? 강조야.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시험의 포인트는 마지막에 뭐로 끝났냐? 그럼 얘는 이별이지. 그러면 이별로 끝났으니까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만남 이별의 반복 구조다 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인 홍건적의 난이 중요하긴 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실제 배경이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홍건적의 난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 최여인 최씨처녀가 죽게 되잖아. 그래서 이별하게 되지. 그러니까 요까지는 현실적이라는 게 최여인이 살아있을 때야. 그러니까 현실적이야. 근데 이 뒤는 비현실적이야. 왜? 최씨가 죽은 다음에 뭐로 환생해? 귀신으로 환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이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홍건적의 난이다. 그래서 얘는 요까지 가주시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유불선의 유교, 불교, 도교를 다른 말로 선이라 그래. 그래서 유불선의 조화가 잘 나타나는 작품이고, 유는 유교, 뭔가 유교적인 속성들 얘기하는 거. 불교 마찬가지로 불교적 속성. 그 다음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전기적, 이 전기적이 다른 말로 기성, 다른 말로 비현실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사람이 아까 죽었잖아. 최랑이 죽었어. 근데 뭐로 환생해? 귀신으로 환생한다는 게 요런 게 말이 안 되는 정기적인 요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다섯 번째, 삽입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니네 본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삽입시가 나왔다는 건 시를 통해서 정서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까지 가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정서, 심리를 전달하기 좋다. 요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아까도 봤지만 우리나라 배경이야. 그럼 우리나라 배경이니까 현장감이나 생동감이나 사실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여기서 제는 제주야. 제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드라마 주인공들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 나오잖아. 그래서 고전 소설의 인물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특이한 게 원래 고전 소설은 해피엔딩이야. 근데 얘는 특이하게 새드 엔딩을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설학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비극적 결말. 왜?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죽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극성이다 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보시면 요걸 찾으면서 보시면 돼요. 보세요. 고려시대 송대사는 이생이라는 사람이 서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요게 봐봐. 서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담 너머로 최여인을 봤지. 그래서 이생이라는 주인공이
규장, 이 규장이 담을 넘보다. 그러니까 담을 넘보고 최시천이랑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어.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이생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보내면서 둘은 헤어진다. 이별 1번이에요. 근데 누가? 최씨 여인이 상사병에 걸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야. 누가 적극적으로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은 여성이 어떤 여성이야? 소극적이고 체념적이고 인고적이어야 되는데 이 작품은 적극적이다. 결혼을 여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두 사람은 혼인. 그러니까 지금 또 뭐 하게 됩니까? 만남 2번이 되게 되는 거야. 근데 홍건적의 난이 얘가 중심부. 얘를 기준으로 전반 후반이 난이됐지. 최여인이 죽음을 당했어. 이별 2가 됐네요. 근데 최여인이 죽었는데 돌아와. 뭐로? 귀신으로. 이게 정기성 기이성이었죠. 만남 3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별. 이별 3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가 전체적인 줄거리에 나오네요. 어느덧 이경이 되었다. 밤 늦은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을 지금 설정하고 있죠. 근데 달빛이 희미하게 뻗어나와 들보를 비추는 상황이 됩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어. 이 밤에 소리가 발자국 소리겠지. 그럼 누가 죽음 살아나는 거야? 그치, 최여인 최씨 처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무슨 성? 정기성, 기성, 비현실성이 드러나는 거야. 최씨 여인이었다. 이생은 최씨 여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물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 모른 척 하는 거지 지금. 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최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목 놓아 통곡하더니 이윽고 다음과 같이 토로했답니다. 저는 본래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침을 따라 수놓고 옷 찢는 일을 열심히 했고, 이게 여성들이 규방에서 하는 일이지. 시집기면 글씨 쓰기면 인의, 유교적인 거죠. 도리도 배웠어요. 하지만 규방이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이야. 그래서 그 여성의 일이나 알 뿐 바깥 세상의 일은 아는 게 없었답니다. 그러던 터에 어떠다가 붉은 살구가 있는 담장을 넘겨다 보고 누가 이생이, 그래서 제목이 이생규장전이죠.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 꽃 앞에서 한번 웃음 짓고는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어 장막 안에서 거듭 만나면서 백년의 정을 쌓았습니다. 처음 만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슬픔을 견딜 수가 없군요. 백년해로 할 것을 약속하며 살았겠지만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왜? 홍건적이 침입해서 얘가 죽게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별 상황. 끝내 생양리에 손에 몸을 망치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조를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저 스스로 모래구덩이에서 살을 지키는 길을 택했죠. 이는 하늘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깊은 산에서 우리 부부가 헤어진 뒤 결국 서로 다른 길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의 새와 같이 영영 떨어지게, 비유를 통해 지금 이별 상황을 말을 해주는 거지.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에요. 집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 이제 고단한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서글프기가 그지없지만 소중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벼운 목숨을 버리고 치욕을 면할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지조절개를 지킨 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유교적인 세계관이 여기서 나오네. 마디마디 제가 되어버린 제 마음을 누가 가여해 줄까요? 갈기갈기 찢어진 제 창자의 원한만이 가득합니다. 왜? 지조절개 지키려고 홍건적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제 골은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왜?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잖아. 간 다음은 땅에 뒹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때가 지난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랑 있을 때야? 그치, 만남이죠. 누구랑? 이생과 함께 했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슬픔과 원한이 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지금 깊은 산골에 추연의 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천녀의 혼령은 자기 몸을 찾아 돌아왔으니 복례도에서 기약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취굴의 삼생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전생, 현생, 후생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다시 만났으니 지난날의 맹세는, 이제 다시 만났다는 게 뭐야? 홍건적의 난 때문에 죽음, 그 다음에 귀신으로 환생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남 3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백년 가약하는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평생 같이 살자는 얘기지.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행복하게 살아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생은 기쁘고도 마음이 뭉클해져. 근데 얘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죠. 왜? 귀신이기 때문에 저승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현생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떠나버리는, 저승으로 가버리는 영원한 이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답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안 재산이 홍건적에게 탈취되었는지가 화제가 되었다. 최씨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재산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아무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속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즐거움을 얻었다는. 그래서 만남 3에 대한, 근데 여기 생략이 뭐야? 후략 부분이 영원한 이별, 요걸 지금 후략 부분에서 생략한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최씨가 살아온다는, 이건 정기성, 기이성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다. 뭐다? 이생과 최씨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과 미스터방 둘 다 소설에 해당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 이게 소설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니네 소설의 3요소가 뭐야? 보통 인물, 사건, 배경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주제, 구성, 문체야. 그리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도 소설이고 이생규장전도 소설이야. 그럼 둘 다 소설이라는 건 얘네를 갖췄기 때문에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나는데 누가? 서술자가 전달하죠. 이 서술자가 전달하는 게 뭐야? 시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갈등 정도겠지. 그러니까 미스터방도 시점, 갈등,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고, 이생규장전도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갈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둘 다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구성, 구조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그러니까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배경. 문체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요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소설이다. 결론적으로 뭐야? 소설의 요소를 묻고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듣고 가셔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간단히 한 13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